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364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법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비사업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비사업하는 장소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로서 저 정비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 수립하게 되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과 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게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셨던 입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반복해서 함께 보시는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 등입니다.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군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정비계획이 입안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결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사업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저 정비계획에서는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시행 방식을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주거환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공통된 사업시행 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이었습니다. 주거환개선사업은 세 가지 정비사업 중에 가장 공익사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가지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시행하는 것과 그 네 가지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의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허용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방식 또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른 정비사업이 가능하며 재건축 사업은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원 사이에 사후 현물 보상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면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정비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절차 거쳐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에 관한 절차를 거쳐 이전 고시된 다음 날 종전 건축물과 토지를 대신하는 새로운 건축물과 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3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지금 2단계와 관계된 내용으로 조합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었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등과의 공동사업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사업시행 범위와 관련되어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 종전에 한국감정원이라 불리우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변경했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 파트너에서 신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은 배제했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고, 저 조합과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리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본 적 있습니다. 저 조합은 2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432일에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것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겠지만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택단지 아닌 곳이라고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되며, 주택단지의 경우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단지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은 때 단지 안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며,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비사업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부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세 가지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연인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항상 절차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시면서 국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 구성에 대해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국가기관에는 사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라고 하는 집행 기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집행 담당하는 자를 우리는 조합장 포함한 임원이라 하고, 국회라고 하는 의결기구 있는데 그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총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조직에는 국민 필요하죠. 그 국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총회, 조합원과 관련된 각각의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체계적으로 조합과 관계된 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조합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셨고, 이번 주에는 364페이지의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 임원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선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조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 1부터 조합장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가로 속의 영업에 관한 사항은 한번 읽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이죠.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거주한다고 하면 선임일 당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3년 사이에 올해는 6개월 정도 거주했는데
2년 전에 한 7개월 정도 거주했다고 하면 선임일 당시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5년 이상 소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1년 이상 가로 해놓으시고 5년 이상 소유라는 것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수가 100명 초과하는 경우 100명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초과 추정수입니다. 이상과 초과 구분할 수 있죠.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5명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장 1명과 이사 그리고 감사를 정비사업조합에 둬야 됩니다. 여기 이사와 관련되어서는 숫자 2와 4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수,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며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시에는 3에 공을 2개 더한다고 하면 5명 이상으로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과 관련된 이사는 숫자 2의 4입니다. 그 사이의 수에 해당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장 등을 포함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 정비구역에 현재 거주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않거나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과거에는 이 재개발 사업이 하나의 큰 이권이 되어 저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만 직업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과 관련되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과거 조합장계에서 한 몇 년 전쯤에 큰돈 해드시고 교도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정비구역과 관계되지 않은 자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조합 임원이 되게 되면 조합원에게 미치는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임원 자격과 관계되어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교재 순서에 따라 천천히 함께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임원 중에 조합장이 선출된다고 하면 그 조합장은 선출된 날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정비구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사업은 사후 현물 보상 방식인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때만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이후에는 건물 철거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조합장의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되어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임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을 정하며, 그리고 단서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줄쳐 놓습니다. 조합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 임원 선출 또는 해임 등에 관한 문제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면서 정하나 게임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대의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 의결사항 5가지 정하나 게임의 임원 선출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했었듯이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임원 선출은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의원회에서 임원 선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놓으시고 1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동그라미 2번에 조합은 총회 의결 거쳐 조합 임원 선출한다. 그래서 조합 임원 선출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총회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임원 직무입니다. 그러면 임원의 업무 집행과 관계된 사항에 다양한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조합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 대표하는 것 당연하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 된다. 이 정비사업조합은 그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겸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원 내각제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죠.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이고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국가 대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잠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 조합장 동그라미를 놓으시고 대의원 추정수입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인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대의원 될 수 있지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사, 감사는 집행기구에 해당되는 자이고 대의원에는 의결기구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자가 국회에 의원까지 겸직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에서 다양한 의사결정해버리게 되면 일반 조합원이 모르는 여러 가지 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모두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조합장을 제외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체계와 관련되어 살펴보게 되면 좀 와닿지 않죠. 가끔 국회의원들이 장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에도 한 4명 빼고는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으신 장관들이 참 많으셨고 그중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몇 분 장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맡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러한 현실과 다른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줄쳐 놓습니다. 감사는 조직이 제대로 업무 집행하고 있는지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조직에서는 감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법을 잘 정리하셨다고 하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라는 말 기억나시죠? 조합장 일을 담당하는 것 외에 재개발 사업과 관계된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도움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합장의 그런 계약 체결로서 조합원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할 때는 저 감사를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이번 결격 사유와 해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결격 사유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결함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 하죠. 그래서 기억,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니은, 파산 선고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억은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니은번은 경제적 무능력자이죠. 이들은 임원 될 수 없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통상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미연번입니다. 벌금 100만 이상의 형성 받고 벌금 100만 원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인 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임원도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자로서 국회의원 등과 똑같은 선출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등이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게 되면 자격 상실하죠. 그와 똑같이 벌금과 관련된 결격 사유를 마련했는데 대한민국의 결격 사유가 가장 긴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얘입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 상실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법에 있어서는 몇 년? 10년. 그래서 종전에는 결격 사유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놨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하여 10년으로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합 구성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원에 관한 내용과 임원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는 게 최근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출제 가능한 문제를 대비하시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365페이지에 결격 사유와 관계된 사항은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잘 정리하자.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2년이지만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입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당연 퇴임입니다. 조합 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당연 퇴임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는 다음날 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조합은 당연 퇴임이죠. 정비사업조합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은 한 10년에 한 번 법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게 되면 당연 퇴임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개발법에서는 다음날 퇴임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퇴임 의결이라는 것 찾으셨죠.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 받아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모두 총회에서 의결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동의 요건도 기억하면 참 좋겠지만 정비법상 이 의사결정과 관계된 사항은 워낙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6문제 전부를 의사결정 방법으로 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두 개 틀려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그래서 퇴임 의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저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6번 그냥 지나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총회입니다. 여기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이 내용을 참 정리하시면 참 좋은데 이 총회 의사결정 자체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자체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면 367페이지의 총회 의결 사항으로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부분 보게 되면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의결 방법 등에 관한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꼭 100점 맞아야만 직성 풀린다. 그러면 이쪽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다른 별도의 의사결정 사항, 그래서 동그라미 번에 단서에 관한 사항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는 쪽으로. 대신 나는 안전하게 합격하겠다 그 생각 드신다고 하면 얘는 나중에 자기 손 따신 이후에 내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조합일을 다루었을 때 내가 합격할 실력이라고 하면 내가 이 부분을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실력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합격하신 이후에 충분히 혼자 공부하더라도 잘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지역적인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결과 관련된 예외적인 의사결정 방법, 원칙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조합은 3분의 2, 전체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의 니은번에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은 100분의 10, 10% 이상 출석하도록 되어 있지만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주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짜 나는 100점 맞아야만 직성 풀린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6번 정관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7번에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하며 주청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정리하셨고 이제 임원에 관한 사항 정리하셨으며 이제 총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다뤄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조합원 수가 만약 1000명, 2000명 정도라고 하면 정비사업 절차 진행을 위해 총회 의사결정 가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 모여야 되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교회도 못 가지 않으십니까? 절에도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여기 정비법상 대의원회는 필수기구라는 것을 꼭 염두에 놓습니다. 우리가 개발법 공부하셨을 때 대의원회는 임의기구였죠. 그리고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인에 관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도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총회와 대의원회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 민법상 대의원회도 이미 규기구인데 여기에서는 필수기구로 분류된다라는 점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총회 의결사항 중에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하고 제외 추천호습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단부 박스에 나오는 1번부터 12번까지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정화나 게임회에서 5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면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12가지입니다. 출제위원께서 이 부분 출제하는 것은 제발 이 내용 틀리라고 시험에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1번 정관 변경 추천호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그냥 한번 봐놓으십니다. 최근에는 이 사이에서 시험 문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6번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 이런 사안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8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그래서 2단계, 3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1단계 정비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총회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조합의 합병 해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하고,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해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산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해산 여부 결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조합장은 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대의원이 될 수 있지만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민대표회의, 한 10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봐주십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 분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시장 분수부터 토지주택공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수몰 5명 이하로 주민대표회의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시험에 나올 것 없고 3번의 전체 회의와 관계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는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그 정도 봐주시는데, 여기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되어서는 구성에 관한 이야기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업시행계획과 관계된 사항,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최근 개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잡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총회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업시행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